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등엔 오늘 하루 최대 18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 경기 오산에선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적부심 신문은 내일 오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도 특검 소환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을 사과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K-팝 걸그룹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록곡 골드는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진입 3주 만에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날씨는 어떤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새벽까지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DMC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차게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 바람도 지금 강하게 불면서 우산을 들고 서 있기도 조금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출근길에도 이렇게 비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에 정체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비가 집중된 곳은 경기 남부와 또 충남 지역인데요. 얇고 좁은 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충청 일대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또 조금 전에 추가로 경기 남부에도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새벽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이유는 뭔가요? 네, 새벽 6시 기준으로 어제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에는 420mm가 넘는 그런 폭우가 쏟아졌고 또 세종 143mm, 서울에도 86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또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에서 또 동과 서로는 저기압과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띠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부와 호남 지역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에만 이 경기 남부와 충남엔 최대 180mm, 강원과 전북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방도 10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내일과 모레 이틀 사이에도 최대 180mm에 이르는 폭우가 더 쏟아지는 등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 지하차도 등에서는 침수에 대비를 해야 하고요. 또 산사태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앞에서 JTBC 이재승입니다. 집중호우에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오산의 한 교차로에서 무너진 고가도로 옹벽에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전에도 해당 고가도로엔 거대한 포트홀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에선 지하차도가 침수돼 지나가던 차량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흙더미가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았습니다. 굴착기가 흙을 퍼내고 구조대원들도 서둘러 잔해를 걷어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 10m 높이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와 흙이 순식간에 지나가던 차량 2대를 덮쳤습니다. 승용차 한 대는 모습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사고 3시간 만인 밤 10시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량에 갇힌 A씨를 발견한 건 오후 8시 50분쯤이었지만 완전히 밖으로 꺼내는데 1시간 이상 더 걸렸습니다. 무게가 180여 톤 이상 되는 40m의 높이 10m 구조물이 차량을 눌러있는 관계로 인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차량은 앞부분만 파손됐고 운전자는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사고에 앞서 오후 4시쯤 해당 고가도로에는 지름 수십 센치 규모의 포트홀이 발생해
이미 2개 차로가 통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고가도로 아래도로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오산엔 시간당 거의 4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서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책임 소재 문제도 분명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대전 유성구 용계동 삼거리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일부 침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배수펌프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코레일이 오늘 새벽 4시 30분을 기준으로 경부선, 장항선, 서해선 일부 일반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장항선 천안역부터 익산역, 서해선 홍성역부터 안중역 간 일반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코레일 측은 운행 재개 여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용객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또다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 전 대통령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지금까지 3번의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열리는 적부심 신문에는 직접 출석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신문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구속된 지 엿새 만인 어제 구속의 실체적, 절차적 문제를 다투겠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오늘 변호인단 접견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당초 어제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출석시키라며 서울구치소에 3번째 지휘를 내렸습니다. 실행되지 않으면 교정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법무부는 구치소에 특검 인력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 등을 구치소로 보내 강제 구인을 지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3차 강제 구인도 보류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에 수사 서류가 접수돼야 하고 이 기간은 구속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 때문에 구속시한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후 구속기한을 넘어 재판에 넘겨졌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를 주장했고 결국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을 끝내 조사하지 못할 경우 10일인 1차 구속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걸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이란 변수가 생긴 만큼 향후 계획을 다시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있던 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장소를 3번이나 바꿨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으면서 이 의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배경은 뭔지, 추 원내대표가 왜 의총 장소를 바꾼 건지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김희애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면서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겁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 장소를 3번 변경해 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밤 11시 22분에 추 의원과 1분가량 통화를 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 의총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당의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은 1명 더 있었습니다. 밤 11시 26분에 나경원 의원과 40초간 통화한 겁니다. 나 의원 역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대응을 총괄했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 국회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김 총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때 주요 정당의 상황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경위를 집중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두 의원에게 전화한 배경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이유에 대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대통령궁 인근과 군 본부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생방송 중인 진행자도 폭격을 피해야 했습니다. 현재 시각 16일 시리아 뉴스를 진행하던 진행자 뒤로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폭격 소리와 흔들림이 이어지자 진행자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피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하던 기자도 국방부가 폭격당하자 귀를 막고 몸을 낮췄습니다. شباب في عندنا قصف شباب قصف يا شباب خذونا على الهواء شباب قصف بسرعه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시아파 소수민족인 드루즈족을 탄압했다며 이 탄압이 계속될 경우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시리아 정부군과 드루즈족 민병대 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곳이 이스라엘 국경 인근인데다가 시리아 정부군의 즉결 처형 등 인권 침해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공습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가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는데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선 중동 지역의 또 다른 긴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가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이 트럼프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트럼프의 지지층인 마가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But I don't understand why the Jeffrey Epstein case would be of interest to anybody. It's pretty boring stuff. It's sordid, but it's boring. 현재 시간 15일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지지자들이 앱스타인 리스트에 분노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사진을 보라면서 앱스타인과 트럼프가 함께 서 있는 과거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가 2019년에 사망했는데 이 사건과 연루된 유명인들의 리스트가 있다는 음모론이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에 앱스타인과 가깝게 지내기도 했는데요. 지지자들인 마가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트럼프는 좌파들이 만든 음모라면서 마가는 하나의 팀이라고 지지자를 다독이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보 공개를 망설이는 펜 본디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앱스타인 리스트가 트럼프 정권의 중간 선거를 뒤흔들 핵심 사건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건진법사가 통일교 전 간부에게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직후에 간부에게 잘 전달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제서야 건진법사는 이게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김건희 특검 이 선물의 행방을 조사 중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 4월과 7월 사이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여러 차례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샤넬백 2개가 4월과 7월에 각각 전달됐고 이는 다시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 유경옥 씨에게 건네집니다. 그리고 영국 브랜드 그라프의 목걸이도 이즈음 건진법사에게 전달됩니다. 2022년 7월 29일 윤 씨는 건진법사에게 이번엔 여사님께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가격 6,22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로 모델명도 함께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1일 윤 씨는 잘 전달됐냐며 여사로부터 뭐라 말씀이 없으시냐 묻습니다. 이에 건진법사는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씨가 보낸 또 다른 선물인 천수삼 농축차에 대해 윤 씨는 김 여사가 물건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건진 법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선물을 보낸 뒤 두 사람이 김 여사의 반응을 공유해온 것을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약 1년 4개월 뒤인 2023년 11월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윤 씨는 목걸이를 아직 갖고 계신 걸로 안다,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진 법사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답했습니다. 건진 법사 측은 당시 윤 씨를 만나 사실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진술한 건진 법사 측은 윤 씨에게 잘 전달했다고 말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광 팔려고 거짓말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은 목걸이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경로설의 실체를 확인해 나가는 중입니다. 7명이 참석했던 당시 회의에서 수사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진술한 참석자, 이제 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회의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참석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설로만 존재했던 VIP 경로가 순직 해병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총 7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특검에 출석해 최상병 수사 보고를 듣고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나머지 참석 인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소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VIP 경로의 실체를 확인함에 따라 외압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검은 최중원 전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혹시 경북청으로 수사 기록 입첩하기 전후로 대통령실 연락 이런 거 받으신 적 있을까요? 예, 사실대로 조사받겠습니다. 해병대의 초동 수사 보고서를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려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서관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경로 당일 임기훈 전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해온 만큼 최상병 사망과 관련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폭넓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자정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해선 사과했는데 야당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둘째 딸을 의무교육기관에 유학 보낸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등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안일하다라고 느껴져요.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좀 부적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후보자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임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청문회는 자정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하나 없었고요. 사교육 절감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표현, 제안 하나 없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당내에서 공개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는 자가 공직을 맡는 건 국민 눈높이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후보자의 입장은
거짓 변명에 불과했고 자기 방어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금도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기록적인 폭우로 비 피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날씨의 지금 상황 다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조금 전에도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해서 세차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강한 천둥도 치면서 저를 비롯해서 출근길 시민들도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이렇게 출근길까지 비가 쏟아지면서 오늘 도로 곳곳에 정체가 예상됩니다. 지금 비가 집중된 곳은 경기 남부와 충남인데요. 얇고 좁은 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청 일대에는 호우경보가, 그리고 조금 전에 경기 남부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중부지방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새벽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화면을 봐도 빗줄기가 거세진 게 느껴지는데요.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 이유는 뭡니까? 네, 어제부터 이틀간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는 4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고 세종 143mm, 서울에도 9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원인을 보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에서 또 동서론 저기압과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띠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부와 호남 지방에 또 내일은 남부 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에만 경기 남부와 충남엔 최대 180mm, 강원과 전북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방도 10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사이에도 추가로 최대 180mm에 이르는 폭우가 더 쏟아지는 등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 지하차도 등에선 침수에 대비를 해야 하고요. 또 산사태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고 충남과 경기, 강원에는 경보 단계로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DMC역에서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오늘 하루에만 경기 남부와 충남에 최대 18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비 소식 잠시 후 10시부터 이어지는 특보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